결혼 전 예비 시댁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아 제3자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이 글은 당사자 둘이 같이 모여서 쓴 글이니 이게 이상한 관계인지 판단 부탁드려요. 우선 당사자인 남자는 29살로 고졸이고 전문 기술직에 종사 중입니다. 여친과 월급이 2배 차이 나고 아버지 회사에 근무 중이라 매년 연봉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올려주시는 거고 원래 출퇴근 시간이 9 to 6이지만 유도리 있게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간에만 바쁘고요. 여자 역시 29살로 전문대를 졸업했고 회사원으로 남친 월급의 반 조금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일반 중견기업 회사로 2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고 있고 남친과 마찬가지로 9 to 6이지만 야근이 잦습니다. 대신 수당을 챙겨주고 프로젝트 기간 중 일정한 달만 길게 바쁜 편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부부는 남친의 형님 부부로 남친 형은 33살 고졸이고 남친보다 연차가 쌓여서 플러스 알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대신 남친 형수님이 임신 중이라 조금 더 자유롭고 용돈식으로 더 많이 챙겨주십니다. 이건 남친도 알고 있고요. 남친 형수님은 27살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대학원 석사과정이 거의 다 끝나가는 중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유학 가서 대충 미국에서 8년, 캐나다에서 3년을 지내서 영어가 원어민 수준입니다. 취업을 했었으나 임신해서 집에서 줌으로 영어 과외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수입은 다달이 다릅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았다 해서 마인드가 많이 다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능글능글한 성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커플입니다. 저희끼리는 참 잘 맞고 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남친 쪽 가족들과 많이 만나게 되면서 부딪히고 있네요. 누가 이상한 건지 서로 떠미는 듯이 의미 없는 대화만 이어가는 중이라 누가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남친 형수님은 해외에서 오래 사신 분이지만 남친 형과 결혼하려고 해외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오신 케이스입니다. 둘이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는지라 조금 많이 걱정했었는데 남친 형수님이 나이대에 비해 많이 성숙한 분이세요.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와는 거리가 많이 먼 분이라 시댁과 많이 연락하고 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친 형수님이 임신을 하면서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 남친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라 답답합니다. 여친 입장은 특히 2살이나 나이가 많은데 손윗사람이고 호칭이나 집안 내에서의 위치가 안 좋을 것 같아 더더욱 걱정입니다. 남친 형수님은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하셨고 현재 6개월입니다. 그런데 몸도 무겁다고 하면서 시댁과 자주 오가고 시간을 보냅니다. 마른 편이라 별로 티나지 않는데 말로는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네요. 해서 옆에서 같이 보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여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친이 남친네 집에 방문을 했는데 형님 부부가 며칠 전부터 시댁에서 먹고 자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남친 형수가 몸이 무거워서 남친 형이 출근하면 적적하고 힘들어 어머님과 수다 떨고 TV를 본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왔다 갔다 했었는데 뒤늦게 먹듯이 시작해 어머니가 이것저것 차려주시는 걸 먹고 싶다 해서 5일 정도 지낸 상황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토요일 방문 3일 전 급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집에 돌아가실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친이 남친 집에 방문했을 당시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는데 남친 형수님만 늦여름에 맨투맨 같은 긴팔 티를 입고 긴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임신하고 난 후 배가 조이는 바지를 못 입겠는데 유일하게 편하게 맞는 바지가 하나 있어 같은 바지를 4-5벌 사서 돌려 입는 중이라 하더군요. 맨투맨 같은 티를 입었던 건 반팔 티를 입으면 으스스한 느낌이 불편해서랍니다. 거기다 손목 보호대를 착용 중이라 티나게 보이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남친 형수가 임신한 배를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어머니가 배를 만지신다고 합니다. 첫 손주라 태동을 느낄 때나 배가 얼마나 나왔나 등등 궁금해하셔서 그렇다는데 형수님이 딱히 불편한 걸 못 느끼셔서 그러시라고 하고 만지시게 냅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남친 형수님과 형님이 연애 2년 차 때 형수님이 미국에서 지내다가 캐나다에 일이 있어 왔다 갔다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기미가 안 보여 형님이 캐나다로 직접 가기로 하고 일정을 짰다네요. 문제는 당시 남친도 그 여행에 같이 가게 됐다는 거죠. 평소 캐나다에 갈 일이 없어 형님이 갈 때 같이 갔답니다. 영어를 잘하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데 남친 형이 지나가는 말로 형수님한테 땡땡이도 같이 가면 좋겠다 하고 말한 걸 형수님이 남친에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같이 여행 다니자며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허락해줬답니다. 당시 형수님과 형님이 결혼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남친 동생과 먼 나라에서 같이 여행을 다닌다는 게 여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여행이 끝나고 형수님이 미국에 볼 일이 있으셨는데 이때도 서로 동의하고 미국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비자는 대충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니 금방 나와서 며칠 만에 비행기 표를 끊고 숙소를 구해 바로 넘어갔다네요. 여친은 이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방은 남친 혼자 남친 형과 형수님이 같이 지내는 방으로 2개를 잡아서 썼고 총 열흘 정도 여행을 했답니다. 5번째로 시댁 쪽과 만날 때마다 남친 형수님이 영어 잘하는 걸 말씀하셔서 비교당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친은 영어를 잘 못하는 쪽이고 일반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남친 형수님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해서 집에서 과외만 해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을 번다며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비교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친은 아기를 낳기 싫어하는 딩크 입장입니다. 근데 시댁분들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세요. 특히 남친 형수님은 본인 몸만 따라주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셋도 낳을 거라고 결혼 전부터 이야기하신 상태입니다. 결혼하면 남친 형 부부와 같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차별이 심할 것 같아 이 또한 싫습니다. 현재 대충 생각나는 게 이 정도인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 최근 계속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남친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나쁜 포인트를 모르겠다는 입장이기에 도돌이표처럼 서로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여친 입장이라면 불편하고 이상한 상황인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 글 속의 여친입니다.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 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글을 쓰고 난 후 다음날 퇴근하고 같이 모여 댓글을 보게 되었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친 형님이 결혼하실 때 지원해주신 비용과 너무 차이가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서 많이 다투고 맞추는 중이라 더더욱 예민했던 것 같아요. 댓글들을 읽어보고 깊이 반성했고 남친과 만나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터놓고 대화한 후 맞춰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한 상태이고요. 댓글로 많은 조언과 의견을 내주셔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반성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언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나열한 내용 중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물어보고 당사자가 승낙하면 다 가능한 것들 아닌가요? 물어보지도 말고 미리 설설 기어야 하나요? 여자분 괜히 사이 좋은 집안에 들어가서 분란 일으키지 말아요. 그리고 손주 낳은 며느리를 더 이뻐하고 챙기는 게 왜 부당한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두 번째. 어쩌라고요? 그럼 님 때문에 형님네한테 애를 낳지 말라고 해야 하나요? 지들이 선택한 딩크인데 어쩌라고요? 부모님도 솔직히 손주 낳은 며느리가 더 이쁘겠죠. 한 번이라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여자분이 형수님한테 자격지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네요. 님이 형수보다 스펙 낮은 거 맞고 형수님 정도면 일반 직장인 월급을 금방 벌 수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기 세상이 얼마나 작으면 틀에 박혀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있나요? 그래도 반성하고 사과한 후 맞춰가기로 하셨다 하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형수님에 대한 자격지심은 계속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네 번째. 지 일도 아니고 형수랑 시부모가 괜찮다는데 지가 기분 나쁜 이유가 뭔가요? 누가 보면 정신병자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영어도 혼자 자격지심인 것 같은데 비교당하는 것 같으면 공부를 하세요. 임신 지원도 받고 싶으면 님도 임신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맞춰서 해결하기로 했다 해도 자격지심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 겁니다. 저는 그냥 남자분이 도망가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섯 번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형수는 살갑게 시댁이랑 잘 지내고 행복한데 여친은 그렇게 지낼 자신도 없고 싫어서 형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거네요. 남친분 제발 저 여자친구를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세요. 부탁이니 제발 도망가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